자,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신명호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을 하는데요. 스포츠 심리학이 좀 사실은 내용이 좀 광범위해요. 다른 분야보다. 그리고 또 용어 자체가 약간 어려운 게 좀 많죠. 그래서 어떤 용어를 이해 못하면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보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자기 스스로 만들거나 공부할 때 가장 그 소위 틀을 만든다. 기본 그림을 그린다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기출문제 분석은 아주 쉽고 다각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 기출문제집을 좀 구입을 하셔서 기출문제를 이제 영상으로 분석을 해놨으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면 문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가 있어요. 단권화로 이제 기본서를 만들었는데 사실 기본서도 적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리 체육 스포츠 지도사의 한 과목을 이제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분량이 적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를 충분히 숙독을 하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좀 임팩트하고 그다음에 또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합니다. 파이널 테스트를. 그런데 기본적인 학습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과목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야들을 전부 다 이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 그다음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근데 마지막 파이널을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되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사 그 책에 보면요. 스포츠 지도사 이 책에 보시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는 일단은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단원별로 문제가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나오는 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서론 부분, 또 본론 부분이 있고 결론 부분이 있을 때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렵지는 않지만 출제가 되고 있고 본론의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교재를 보시면요. 일단 스포츠 심리학은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죠. 스포츠라고 하는 현상, 요거를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심자가 이제 한자로는 마음 심자, 다스릴 이자인데 마음과 정신 과정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체적인 측면 이외의 어떤 정신 과정이라든가 심리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스포츠라고 하는 현상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처음 시작할 때 스포츠 심리학이 뭐냐 해서 개관이라고 있죠. 문을 여는 거죠. 이 문을 여는 분야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요, 스포츠 심리학이 뭡니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고 의미가 뭐냐, 특히 개념적인 거죠. 개념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영역이 뭐고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전반적인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그냥 물어봐요. 아주 가벼운 문제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파트들이 있는데 운동 제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학습이라는 파트가 있고 또 하나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죠. 기본 이해 분야인데 운동 행동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바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운동 행동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한 문제씩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를 수행을 하죠. 스포츠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뭐 성격도 있고 정서도 있고 뭐 동기도 있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요인 자,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요인인데 이 요인들을 가지고 스포츠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성격은 어때? 성격에 따라서 스포츠 수행은 어떤지 정서나 동기 유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스포츠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심리적인 요인은 개인적인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와 관련해서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있죠. 집단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런 사회 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스포츠 수행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요거를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항상 하나씩 이상은 늘 출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쪽이 가장 다발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개인의 어떤 그 요인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과 관련한 스포츠 수행이 어떨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스포츠 수행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주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알고, 개념이라는 건요, 어떤 용어가 있을 때 그 용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을 알고 그 개념에 따라서 이론이 뭐가 있고 또 거기에는 중요한 요인들이 뭐가 있고, 이 정도를 파악하는 분야가 바로 이쪽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심리라는 것도 있어요. 운동심리. 운동심리. 자, 운동과 관련해서 운동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또 이쪽에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스포츠와 관련해서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 분야가 있는데, 이쪽 측면,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쪽 뒤로 갈수록 어느 정도 이제 개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이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한 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분야에서도 늘 출제가 된다고 했죠. 개관 분야에서는 이제 문을 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문을 여는 거니까 스포츠 심리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가끔 출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정의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스포츠 심리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스포츠 심리학은 여기에 나오는 그 스포츠 있죠? 스포츠 상황.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소위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 스포츠 심리학을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어떻게 있느냐 해서 넓은 의미를 광의라는 표현을 쓰고, 좁은 의미를 갖다가 협의라는 말을 쓰는 거죠. 좁을 협자, 넓을 광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스포츠 심리학은 넓게 본다는 얘기는 광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영역과 관련돼서 여기 있는 분야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를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스포츠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좁은 의미로 본다는 거는 협의, 즉 가장 핵심만 봤을 때 심리학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스포츠 수행 또는 운동 수행에 초점을 두고 운동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 그 과정, 요게 뭐냐라고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로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스포츠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의미를 묻는데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이제 역사들이 쭉 있어요. 예전에 뭐 태동기는 어떻고, 뭐 그리피스 시대는 어떻고, 준비기는 어떻고, 또 학문적인 발달이죠.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스포츠까지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회가 설립이 되고 대학에서 과목들이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 스포츠 심리학 발달과 더불어서 같이 발달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개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 심리학에 관련해서 도대체 연구를 어떤 것들을 연구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 보면, 이 안에 보면, 자, 여기 안에 보면, 우리가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이렇게 있죠. 별도로. 있는데 이 안에 요인들이 많다고 했어요.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동기, 뭐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에 관련된 요인들도 있어요. 뭐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관중, 뭐 사회적인 어떤 촉진,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연구 영역이죠. 연구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역할은 그 스포츠 상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스포츠 상황의 인간의 행동, 스포츠 수행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말하는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예측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관은 이제 말 그대로 스포츠 심리학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들, 이제 가끔 정의를 물어보고 넓은 의미, 좁은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